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3번이나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 3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가명입니다. 지금은 서울 어느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왜 3번이나 탈북을 시도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 탈북을 시도한 것은 2013년, 그의 나이 45살 때였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20살, 대학에 갈 나이였죠. 하지만 북한에서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성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의 아버지, 즉 민철이의 할아버지가 6.25 때 남쪽으로 갔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반동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대학에 갈 수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국경경비대에 붙잡혔죠. 6개월간의 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중국까지 갔지만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간의 수용소 생활이었습니다. 2번 실패하고 나니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3번째는 총살이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3번째 시도.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년 만에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어떻게 3번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감동의 이야기. 여러분을 북한으로,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여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68년 함경북도 청진시, 김철수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1970년대 북한은 아직 남한보다 경제가 나았던 시기니까요. 하지만 김철수의 집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갔다는 것. 그것만으로 김철수의 가족은 반동 가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애들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놀고 그랬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철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수학과 물리를 특히 좋아했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너 평양이과대학 가고 싶지? 너무 좋았죠. 평양대학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금방 깨졌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이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내 할아버지 때문에 대학 추천을 할 수가 없구나.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안 성분이 좋지 않다. 당에서 허락을 안 해. 그날 김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자신은 절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남쪽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김철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 할아버지는 전쟁 때 부산까지 후퇴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죄가 되어버렸다. 그게 무슨 죄예요?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그것도 죄란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김철수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성분은 운명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철수는 탄광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매일 깜깜한 땅 속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1995년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순이도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순이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1998년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철수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민철이가 배고파서 우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999년, 김철수의 아버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2001년, 어머니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도 없고 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탄광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배급이 끊겼기 때문이죠. 김철수는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물건을 사와서 북한에서 팔았습니다.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도 돈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철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탄광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 이 아이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2008년 민철이가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은 정말 잘 산대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대요. 진짜예요? 김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가봤잖아요. 거기 어때요? 민철아, 그런 소리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왜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우리 탈북하는 게 어떨까?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이에요. 알아. 하지만 민철이를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는 민철이도 우리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래도 순이, 민철이는 똑똑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나라에서는 대학도 못 가. 성분 때문에 평생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어야 해. 그게 싫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살아요. 2013년 김철수는 첫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 3월 어느 추운 밤 김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는 중국 밀수 간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다녀올게.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중국 초콜릿 사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꼭 사올게. 민철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포옹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3월의 두만강은 아직 얼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이 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밤 11시 경비대의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김철수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국까지는 불과 50m. 하지만 그 50m가 1000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꼼짝마, 총 쏜다. 김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끝났구나. 국경 경비대가 다가왔습니다.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탈북하려고 이 반동 새끼가. 군인이 총 개머리판으로 김철수를 때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닥쳐. 수용소 가서 똑바로 말해. 김철수는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청진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감방은 사평도 안 되는 공간에 2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양동이가 화장실이었습니다.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하루에 옥수수 한 줌, 그것도 썩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민철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순이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김철수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탈북 시도는 반역죄였으니까요.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거짓말 마. 나만 간첩이 있지. 브로커가 있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 새끼가. 신문관이 김철수를 때렸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맞았습니다. 잠도 안 재웠습니다. 계속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쓰러지면 또 때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철수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꼬드겼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고문이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강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도로 공사, 석탄 운반, 건물 짓기. 먹는 것은 여전히 하루 옥수수 한 줌. 몸무게는 20kg 이상 빠졌습니다. 옆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굶어서, 맞아서, 병들어서. 어느 날 아침, 옆에서 자던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요. 저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2달째, 김철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민철이 얼굴도 못 보고.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달째, 김철수는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버텼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4달째, 5달째, 마침내 6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나와. 간수가 불렀습니다. 오늘 풀려난다. 집에 가. 는 수용소를 나섰습니다. 밖의 공기는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해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는 물었습니다. 미안해, 민철아. 아버지가 실패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민철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민철이는 김철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탈북하다 잡혔다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김철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아버지가 미안해. 아내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살아 돌아왔네요.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잤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겠어. 너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어. 2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민철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가 집에 돌아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왜 우니? 아버지, 저 대학 추천 못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세요. 성분 때문에 안 된대요. 김철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쪽 간 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나라가 잘못된 거야. 그날 밤,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도한다. 이번에는 꼭 성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 쪽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소? 네. 그런데 먼저 길을 닫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정착한 다음 가족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3,000 주시오. 중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소. $3,000.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2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10월, 김철수는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가 알려준 안전한 경로로 갔습니다. 경비가 약한 지점이었습니다. 밤 2시, 김철수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성공했다. 드디어.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김철수를 태운 차는 중국 연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합니다.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차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가겠소. 지금 경찰이 삼엄해서. 김철수는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며칠 후에 데리러 오겠소.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꼼짝 마, 다 체포한다. 김철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판 거구나. 브로커는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중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제발. 김철수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수용소에 가야 한다는 것, 이번에는 더 심할 것이라는 것. 트럭은 북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다. 재범이니까 총살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또 실패했어. 미안해. 북한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 또 나가려고 했어? 요원이 김철수를 발로 찼습니다. 두 번째 탈북. 너 이번에는 죽었다. 김철수는 다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곳, 회령 수용소였습니다. 회령 수용소는 청진 수용소보다 10배는 더 열악했습니다. 감방은 더 좁았고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음식은 더 적었고 폭력은 더 심했습니다. 재범자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정치 악습을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을 외워야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위대하신 장군님. 조금이라도 틀리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맨손으로, 장비도 없이 손톱이 다 벗겨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 안 해? 죽고 싶어? 간수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저녁에는 옥수수 죽 한 그릇, 그것도 물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는 뼈만 남았습니다. 거울을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수감자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해골 같았습니다. 2달째 김철수는 이질에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아프다고 쉬게 해주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은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깨어나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은 1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 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김철수는 무릎을 굽힌 채로 3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저려서 감각이 없고 몸은 아프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버텼습니다. 민철이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어. 석 달째, 4달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옆 사람들이 계속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1~2명씩. 처음에는 사람이 죽으면 슬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수감자가 김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정말 지옥이네요. 두 번이요? 와, 그럼 이번에 나가면 또 하실 거예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할까? 또 실패하면 다음에는 정말 죽을 텐데. 하지만 그날 밤 민철이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민철이를 위해서라도. 6달째, 김철수는 감방에서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믿지 않는다. 혼자 간다. 그리고 절대 중국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한국 대사관이나 몽골로 간다. 9달째, 김철수는 다른 재범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3번 시도했소. 3번이요? 그래,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성공했소. 근데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여기 왔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브로커 없이 혼자 갔소. 그리고 중국 조선족 교회를 찾았소. 교회 사람들이 도와줘요. 교회, 맞소. 목사님들이 탈북자를 돕소. 그 사람들한테 가면 한국까지 보내줘요. 김철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교회, 조선족, 교회. 10달째, 김철수의 형량이 끝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년형이었습니다. 김철수, 내일 풀려난다. 집에 가거든 똑바로 살아. 다음에 또 오면 총살이다. 알았나? 일 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는 생각했습니다. 3번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죽는다. 하지만 해야 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철이는 1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이는 달려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사이에 민철이는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버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민철아, 아버지가 계속 탈북하시면 저희는 매일 불안해요. 아버지 죽을까봐. 김철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철아. 하지만 아버지는 해야 해. 너를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해. 그날 밤, 김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나 또 간다.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민철이를 데려올 거야. 당신, 죽고 싶어요? 아니, 살고 싶어. 민철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꼭요. 2018년 3월, 김철수는 세 번째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회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연변에 있는 한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쓸 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뇌물. 2018년 5월, 김철수는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꼭 성공할게. 그리고 너를 한국으로 데려갈게. 아버지, 조심하세요. 너는 어머니 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네. 민철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밤 11시, 김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두만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강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5월이라 얼음이 녹았습니다. 경비대 순찰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2시,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다. 김철수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반대편을 향해 20m, 30m, 40m. 거의 다 왔다. 거의 50m.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철수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준비해온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연변을 향해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연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김철수를 돌봐주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었고 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2주 정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한국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몽골 루트로 보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2주 후, 김철수는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몽골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이틀을 굶으며 갔습니다. 마침내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김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이제 곧 한국 갈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김철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곧 데리러 갈게. 2018년 7월, 김철수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 하나원에 가실 겁니다.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면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철이를 데려오려면 2018년 10월, 김철수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일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한국은 천국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돈을 줬습니다.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민철이를 생각했습니다. 민철아,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니? 아버지 보고 싶니? 김철수는 브로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브로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가족 한 명 탈북시키는데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김철수의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을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2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편의점.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김철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철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김철수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2022년 말,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국경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김철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돈은 더 드릴게요. 2023년 초, 2번째 시도. 이번에도 실패.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철아, 미안해. 2023년 중반, 3번째 시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2주 후면 한국 도착합니다. 김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김철수는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아들을 마중 나간 것입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공항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가 나왔습니다. 25살이 된 민철이. 아버지, 민철아. 2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김철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미안해. 민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철수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천국 같았습니다. 민철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버지, 저는 뭐든 좋아요. 아버지랑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그날 밤, 2사람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민철이는 치킨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김철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해냈다. 우리 아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김철수 씨는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철 씨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김철수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철수 씨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김철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아들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분 때문에 차별받고 대학 못 가고 평생 탄광에서 일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2번이나 고생하셨는데 3번째 시도할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습니다. 3번째 실패하면 총살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제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손을 봤습니다. 수용소에서 혹사당한 흔적, 공장에서 일하며 생긴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철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철 씨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3번이나 탈북을 시도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민철 씨는 울먹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수용소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못 만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목숨을 거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꿈 같습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3번이나 죽음을 무릅쓴 아버지, 2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5년을 기다리며 일한 아버지,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김철수 씨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북 중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철수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운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자식을 위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3번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김철수 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천국입니다.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곳.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탈북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